내 아내는 소위 말하는 조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다. 예쁘고 똑똑한 아내는 5남매인데 딸 넷의 막내는 아들이다. 모두 결혼했고 제일 큰 처형은 일본에서 살고 있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보고 있고 바로 위 처형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처제는 조금 먼 지방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다. 처남은 거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역시 잘 볼 수 없어서 아내가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딸아이는 1살이다. 이번에 장모님의 환갑 여행으로 다 같이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일본에 사는 처형은 못 오고 처제와 처남도 오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행 이틀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여행을 못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는 수 없이 장모님, 작은 처형, 우리 식구만 가게 되었다. 작은 형님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올 수 없어서 아쉬워했고 일행 중에 남자는 내가 유일했다. 방콕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좀 있고 많이 더운 나라라 좀 지쳐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가이드가 저녁에 라이브 쇼를 보여준다고 해서 아내는 조카와 아이를 데리고 숙소에 있었고 나는 장모님, 처형과 함께 쇼를 봤다. 1시간 동안 참 민망한 쇼를 보고 나오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물론 장모님과 처형도 같은 분위기였다. 가이드는 태국 여행 오면 다 보는 쇼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내일 입을 옷을 골라놨다. 내일은 황금 사원에 간다고 했다. 사원에 갈 땐 예의상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해서 미리 긴 면바지를 골라놨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맡기고 잤다. 다행히도 우리 아이는 포장해 간 이유식과 분유를 잘 먹었고 심하게 울지도 않아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가이드의 안내대로 황금사원에 다녀왔고 중식은 한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니 많이 지쳐 있었고 오후 일정이 끝나면 가볍게 야시장에 같이 가자고 마음먹었다. 저녁 식사도 마치고 가이드가 야시장에 가보라고 해서 호텔 로비에서 처형을 만나기로 했다. 장모님과 조카, 아내는 쉬고 싶다고 하며 나오지 않았다. 처형은 핫팬츠에 나시티를 입고 나왔는데 순간 내 몸에서 반응이 오는 것을 느꼈지만 손으로 살짝 가리고 모르는 채 했다. 처형은 아까 긴 바지 입고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짧은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와이프는 아이 낳고 찐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데 처형은 허벅지도 얇고 참 날씬했다. 장모님이 조카를 봐준다고 하니 신나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온 모습도 참 예뻐 보였다. 처형은 와이프만큼 예쁜 얼굴이다. 피부톤은 좀 어둡지만 섹시하고 매력 있는 얼굴이다. 택시를 타고 처형과 둘이 야시장에 갔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선물을 좀 샀고 시장 안에 있는 노상 카페에서 호프와 꼬치를 시켜서 시원하게 한잔했다.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다가 여행을 오니 너무 즐겁다는 얘기를 하더니 처형은 제어도 못하는 술을 마구 마셔 대기 시작하더니 맥주를 5,000cc나 마셨다. 처형은 슬슬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너무 급해서 처형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옷에 묻은 토사물을 어떻게 치워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주변을 보니 호텔이 하나 보였다. 숙소까지는 거리가 있었고 저 호텔에서 잠시 진정하고 옷을 수습하고 갈 생각이었다. 처형의 팔을 내 어깨에 두르고 호텔에 갔더니 작은 방 하나를 안내받고 들어가서 처형을 눕혔다. 처형은 술에 취해 곤히 자고 있었고 나는 안심을 하고 티셔츠와 바지를 벗겼다. 얼른 애벌 빨래를 해서 에어컨 앞에 옷을 말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꽤 걸릴 테니 드라이어로 말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처형이 잠에서 깼다. 이불을 덮고 있는 처형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부끄러워하면서 좀 씻어야겠다고 하며 가운을 갖다 달라고 했다. 샤워를 마치고 온 처형의 맨 얼굴을 보니 또 내 몸에 반응이 왔다. 나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후 지금까지 거의 17개월 이상 한 번도 남편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위험하다, 피곤하다는 아내의 반응 때문에 나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처형은 머리카락을 대충 말리고 오더니 너무 지쳤다고 하면서 침대 위에 다시 누웠다. 처형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조카와도 같이 놀아줬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처형에게 누워서 쉬라고 하면서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처형이 제부, 나 우리 남편이랑 안 한 지 1년도 넘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처형 진짜예요? 정말 많이 외로웠겠네요.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부인을 두고 형님은 뭐 하고 다니신대? 라고 말하며 웃었더니 그러게 모르지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도 하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제부, 에어컨 너무 세다. 추우면 이불 같이 덮자. 고 하면서 나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나는 예쁜 여성의 그런 노골적인 제안을 거절을 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제부, 사실 나 아까 토하고 정신 말짱해요. 우리 오늘 비밀 한 가지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도 우리 애 임신하고 지금까지 아내 털끝 하나 건드려 본 적 없다고 고백했다. 처형은 보영이 그 계집애 못돼 먹었네. 그렇게 남편 밀어내면 큰일 나는데. 나 애기 낳고 병원 갔더니 일주일에 3번은 해도 된다고 하던데 바보 같은 지지배. 라고 말끝을 흐렸다. 나는 처형에게 우리 서로 외로운 남녀니 이 뜨거운 태국에서 뜨겁게 사랑해보자고 했다. 무늬만 부부로 살면서 매우 절제된 생활을 했던 우리는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일을 치렀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다. 그 와중에 와이프가 보이스톡을 걸었는데 무음으로 해놔서 받지 못했고 처형에게도 연락을 해서 처형이 술 한잔하고 있다고 애기랑 먼저 자고 있으라고 답장을 했다. 누가 우리 사이를 의심할 수 있을까? 처형과 제부 사이를 말이다. 우리는 서로 아쉬운 마음에 다음에 기회 봐서 또 만나자고 했고 물론 흔쾌히 승낙했다. 우리는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고 평소처럼 자주 만나서 저녁 먹고 애들과 같이 노는 생활을 이어갔다. 처형은 낮에 종종 카톡을 보냈고 나는 지방 출장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처형과 오전에 바닷가에 놀러 갔다. 바다가 보이는 장어집에서 장어구이를 먹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더 오래 보냈다. 장어꼬리를 먹은 효과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났다. 요즘 아내가 묻는다. 무슨 즐거운 일 있냐고? 그럼 하루하루가 즐겁지. 하고 말끝을 흐렸다. 처형은 나에게 보양식을 해주고 싶어 2배의 양을 만든다고 한다. 형님 거, 내 거 만들어서 형님이 먹는 것은 그저 쉽게 소화가 되고 내가 먹는 것은 서로 윈윈하게 되니 장을 볼 때부터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고 한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